신도시는 그냥 서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집이 안 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 잘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요가 넘어와야지 수요가 차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의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와 인천권에 대한 부동산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안에도 분명히 격차가 있을 것 같거든요. 주변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교통의 연계성, 그다음에 서울의 접근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집값이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경기도와 인천의 집값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입지의 신 김학년 소장님 모시고 오늘도 터놓고 한번 제가 콕 집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해도 될까요? 빨성님. 네, 하셔도 됩니다. 우리 너무 바로 말씀해 주셔서. 네. 아니, 그 서울 집값하고 저희가 이제 강남 집값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서울의 그 밖의 기타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다 너무 비싸. 지금까지 말한 것도 너무 비싸고 네네. 지금까지 말한 그런 앞편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 신혼부부들이 접근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강남을 보다가 다른 지역 보면은 갑자기 행복해져요. 야, 아직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좀 남아있구나. 그런 행복을 느끼는 측면에서도 경기도나 인천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그러면 합니다. 이제 실소유자 입장에서 이제 만약에 발령을 받거나 뭐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때 어떠한 기준으로 경기도와 인천은 좀 집을 찾아보면 좋을까요? 서울 말씀드릴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위치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위치까지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교통이 좋은 지역들 중에서 조금 전철망이 있거나 좀 도로망이 좋거나 이런 지역들은 아무리 경기도나 인천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선택을 할 좀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광역 도시 같은 경우는 광역버스라고 하는 그 M버스 그렇죠. 이것도 다 해당이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광역버스와 전철망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망도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위치인지 혹은 서울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일자리가 많던지 둘 중에 하나에는 해당이 돼야 되는 것들이죠. 그 경기도는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1기 신도시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 생기고 있는 2기 신도시들이 있어요. 요 두 신도시들은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서울 수요가 꽉 차서 서울 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수요를 분산시킨 것이 1기 신도시예요. 1기 신도시가 대표적으로 분당. 판교는 아니고요. 분당, 평촌, 중동, 삼본, 일산 다섯 개. 다섯 개. 네네. 이 지역들은 서울에 출터가 나는 수요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1기 신도시도 꽉 찼어요. 1기 신도시가 사실 살기가 좋아요. 그 가격이 좀 좋고요. 그다음에 교육 환경이 가격 대비 굉장히 좀 우수하고요. 네. 이제는 녹지 공간도 좀 충분한 데다가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좀 높으신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요? 요즘에 연식이 좀 오래돼가지고. 25년 차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새로 옆에 생기는 2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그런 수요자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2기 신도시는 두 종류입니다. 1기 신도시는 대부분 다 서울 출퇴근권이었었는데 2기 신도시는 서울에 출퇴하시는 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2기 신도시 자체 내에 또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 번씩 다 선택의 폭은 더 넓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2기 신도시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지역은 동탄 2기 신도시고요. 동탄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동탄 1기 빼고 2기 신도시만 11만 세대가 넘어요. 동탄은 그냥 하나의 그냥 그 광역시로 그냥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인기가 없어서 동탄이 공실이 났다. 공실이 아무리 많이 나도 반은 채울 거 아니에요. 그래도 20만이에요. 웬만한 중소지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 지역의 중심지는 절대 가격이 안 빠질 테니까. 그럼 2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신도시는 어디예요? 2기 신도시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역 중에서는 서울보다 비싼 지역들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판교, 판교, 예, 광교, 광교. 예, 두 지역은 지금 서울의 평균 가격보다 훨씬 높거든요. 또 있어. 위례 신도시. 그렇죠. 위례 신도시는 신도시가 아니고 그냥 서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송파 보니까. 일부분은 맞아요. 서울이에요. 송파구랑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남시랑 그 성남시가 포함되긴 했는데 그건 그냥 서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도시로 분류하는 순간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러면. 근데 서울에 생각하면은 가격이 비싼 게 아니거든요. 위례 신도시는요, 전철도 뚫려요. 그 8호선이 운암역이라고 해서 복정 사이에 지금 역을 만들어주려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곧 개통한다고 하던데. 전철이 있으면 더 좋고요. 네. 없다 하더라도 가까워요. 차 타고 송파구까지는 5분, 1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예, 그 정도면 서울의 한 권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외곽지에 있는 이기 신도시는 어디가 있을까요? 평택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양주 신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의 운정 신도시가 있고요. 예, 그 정도 볼 수 있겠네요. 파주 운정 신도시의 뭐 교통망 얘기가 좀 나오던데. 원래 전철이 지금 없었는데 네. 경의 중앙선이 우측으로 좀 개통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3호선 연장 호재가 있고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건 GTX예요. 맞아요. GTX. GTX가 일산 킨텍스역에서 출발하기로 네. 원래 기획이 돼 있었는데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출발하는 걸로 다시 한번 계획이 그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돼서 더 길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2018년 12월 달에 공사를 시작한다라고 좀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관심 좀 있게 봐도 되는 그런 네. 부분이네요. 이제 좀 궁금한 게 인천이 좀 궁금해요. 경인 지역이라고 해서 항상 인천은 다른 광역시긴 하지만 좀 이렇게 서울 수도권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천은 집값이 왜 이렇게 안 오르나요? 제 잘못은 아니고요. 네. 인천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네. 인천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수요가 있어요. 자체적인 네. 일자리가 있어서 그 안에서 수요가 움직이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에 바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 이상은 서울 영향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요가 넘어와야지 수요가 차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눈치를 많이 보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집값이 올라야지 따라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천 자체 수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살만한 입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트가 넓고 그러면 입지가 안 좋고. 인천도 좀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인천에도 좀 이렇게 신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인천에 좀 변화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인천에서도 워낙 집들이 낙후됐었기 때문에 기반 시설도 좋고 상품도 좋은 것들이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데가 송도 신도시고요. 네. 두 번째가 청라 신도시. 그다음에 영정 신도시 이렇게 세 가지 지역들이 인천 신도시 3.4라고 하는데 이 지역들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송도는요, 그 삼둥이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죠. 송일국시. 네, 송도가 그 원래 설계 자체를 미래 도시처럼 해놨대요. 그게 이제 무조건 스카이라인이 예뻐야 된다가 1조건이었대요. 그리고 모든 건물이 똑같은 디자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달라야 돼요.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들은 게 이게 뭐 여담이긴 한데 그 창고형 매장이 있어요. 그 할인점이 송도에 못 들어왔었대요. 그 원인이 외관이 못생겨서. 맞아요. 요즘에는 송도가 교육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교육 같아요. 특구라고 해서 거기는 외국인 학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체두익이 있죠. 예, 채뚝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국제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학을 다니게 되면은 미국 유학을 가지 않다 하더라도 학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대학교들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 특구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도 있잖아요. 송세대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인천대학교, 국립대학교거든요. 그것도 거기 있고요. 그래서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입지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체 일자리가 처음에 기획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업들이 송도가 원래는 국제도시로 설계가 되고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삼성 바이오 정도만 들어가고 포스코가 거기 있죠. 그 말고는 일자리가 지금 별로 얘기가 없는 경제 거예요. 자유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예, 그게 좀 그러니까 송도가 원래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활성화가 다 안 됐거든요. 그 이후에요. 그러니까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자리가 대신 채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결국은 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다르긴 하지만 계속 좋은 입지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도는 사실 굉장히 좋은 도시는 맞아요. 송도에 사시는 그 주부들이 저희가 소위 송부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송도에 살면 아, 그건 인천이 아니다 라는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영종도가 요즘에 기수에 계속 나거든요. 미단시티, 뭐 파라다이스 카지노도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영종도의 많은 그 개발 호재들이 지금 아니 그 공항도 지금 제2공항을 오픈했잖아요. 터미널을 여객터미널을 더 확장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계속 지금 말하는 게 인천이 발전을 못하고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그 국제도시의 일자리가 많이 확충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나요?
지금 영종도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으로 보시는 것들이 아니라 일자리 지역으로 보시게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공항을 2배로 키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직원 수보다 2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일자리가 맞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공항뿐만이 아니라 미단시티라든지 카지노라든지 기타 등등 개발 계획들이 한 10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10가지가 실현이 되는 순간 일자리가 그만큼 많아지는 것들이죠. 결국은 일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거든 상업시설이든 기반시설이든 계속 들어올 거라는 것들이 예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아, 그러면은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만약에 경기도랑 지금 인천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아까 말한 2기 신도시, 새로 하는 2기 신도시 중에서 그럼 저희가 좀 집을 실제로 사러 가야 되잖아요, 집을. 그렇죠. 그럼 이제 실거주 입장에서 집을 사러 갈 때 좀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지 한번 지금 예로 들어주실 수 있는 지역이 있나요? 그러니까 2기 신도시 중에서 강남에 가장 가까운 신도시가 판교가 있고 하남이 있는데요. 아마 판교를 추천해 드리면은 서울보다 비싼데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판교보다 좀 싸고 입지가 좋은 하남시를 한번 갖고 예를 들어볼게요. 미사신도시죠? 그죠? 네네. 미사신도시? 예, 직방 앱을 보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앱이 좋은 게 뭐냐면요. 네. 시세, 인구 다 나올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설명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보겠습니다. 가본 것처럼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네, 미사 강변도시 한번 볼까요? 망월동이네요. 망월동에 보시면은 인기 아파트들이 있겠죠. 가장 인기가 순서가 나오네요. 예, 인기 아파트 순서가 나오는데 뭐 인기 아파트 순서대로 볼까요? 미산 강변도시 28단지. 그 28단지 유명해요. 예, 미산 강변도 푸르지오. 이거 푸르지오 아파트가요. 대형 평수도 많고 이거 되게 좋은 아파트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보실 때는 브랜드도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푸르지오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들이 더 나중에 더 비싸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푸르지오 한번 볼까요, 그럼? 그럴까요? 네, 예. 푸르지오를 보게 되면 일단 거주민 4.5 평가가 네요. 4.5%입니다. 4.5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4점이 넘어가면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입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시세가 매매 시세로 2,100만 원. 미사한강 신도시도 이제 평당 2,000이 넘었네요. 1,000만 원대 분양했던 건데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많이 올라간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네. 수요가 많고 많이 좀 사람들이 이사를 왔고 지금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여기 사진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현장 투어. 투어가 있네요. 네, 현장 투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직접 가서 보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술 배정 네. 바다요, 학교가. 그렇죠. 학군도 좋고요. 정문, 후문 이런 주변까지 다 사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가가 가기가 가깝대요. 그 네. 뒤쪽에 그 근린상가 쪽에 상권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네. 그 도보로 학원 가기도 좋고요. 네. 오, 가본 것처럼 입구부터 순서대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단지 안에 있는 조경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 사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이런 조경들 같은 경우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녹지, 그러니까 초록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야 좋은 단지인데 그런 것들이 다 구현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지는 제가 봐도 저는 이 단지를 가보진 않았거든요. 좋은 단지네요. 봐도 주차장도 볼 수 있고요. 네. 저는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요. 건물 상태, 그 다음에 저층부, 상가까지 다 나와 있네요. 그리고 상가도 보통 이제 네. 낙후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공실이 많은데 네. 꽉 찼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 상가 수준도 알 수 있고요. GS 슈퍼마켓이네요. 예, 제가 예전에 일했던 지역입니다.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쓰레기장도 다 분리수거장도 보여주고요. 예, 예. 아, 잘 해놨네요, 커뮤니티. 헬스장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상가도 굉장히. 예, 여기가 학원가예요. 제가 학원가네요. 지나가면서 봤는데 학원 벌써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사 한강신도시가요. 벌써 살기가 좋아진 이유가 있기는 해요. 일단 신도시가 자리를 잡으면 네. 한 5년에서 10년이 걸린대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 벌써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학원이 다 들어와 있어요. 시세가 증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초반대 분양을 했던 지역인데 지금 2,000이 훨씬 넘어갔거든요. 그만큼 입지 프리미엄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 교육, 상권 환경이 다 좋아지고 네.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아, 오늘은요, 경기도와 인천권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좀 그 열무지구와 가까운 그런 쪽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에 자체적으로 확충될 그런 일자리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송도라든가 청라 그리고 영종도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